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또 시리즈 한 편 끝내고 왔습니다. 바로 디즈니 플러스 플랫폼에서 방영됐었던 나인 퍼즐, 제가 초반에 후기를 남겼죠. 6화까지 처음에 나왔을 때 후기를 남겼고 좋은 평가를 했었고 저도 재밌게 봤고, 그래서 S를 드렸던 걸로, 등급 중간 등급 S. 그리고 요런 시리즈 추리물, 수사물 최근에 봤던 것 중에 가장 좋다, 지금 흐름은. 요런 말씀을 드렸고, 드디어 2주가 지났고 이번 주에 완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 다 아시니까, 어차피 최종 후기 남기는 거니까. 어땠냐? 그래서 6화까지는 S였는데 마지막까지 그래서 마무리 잘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거 보면서 범인 누구냐 추측도 많이 하셨죠. 뭐 손석구다 범인이, 아니다 김다미다, 맞다 김다미가 범인이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추리들도 있었고. 근데 아무튼 오늘 이제 감상 후기 최종 후기이기 때문에 스포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땠냐? 그래서 최종 S 계속 유지되는 거냐? 어땠냐? 빨리 말해라. 아쉽다. 앞에 비해서 뒤 아쉽다. 후반부는 아쉬웠다. 이제 최종 후기 말씀드리면, 어쨌든 뭐 여기 나오신 배우분들 연기 다 좋고, 그리고 음악 좋고, 미술 좋고, 유식한 말로 미장센 좋았고, 연출 좋았고, 그리고 범죄 스릴러답게, 그래서 범인이 누군가를 이제 계속해서 숨기면서 시청자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거기에 몰입감도 더해지면서 흡입력 있게 간 건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냥 내용만 보면 말도 안 되는 진짜 내용으로 뒤통수 치거나,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뭐 다 꿈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진짜 말도 안 되는 전개로 끝난 건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그래도 그냥 뭐 말 되게 깔끔하게 끝난 건 맞지, 내용만 보면.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일단 첫 번째 문제, 이 수많은 피해자들 혹은 용의자들, 우리가 알만한 정말 굵직굵직한 배우들로 다 채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시종일관 범인이 누군지 모르게 계속 약간의 반전도 있고 막 이렇게 돌려놨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범인의 정체가 대단히 반전은 아니었다. 엄청난 반전은 아니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좀 아쉬움이었고. 그래, 오케이. 당연히 뭐 그렇게 만들 순 없지. 왜냐면 그러면은 너무 이 스토리가 산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럼 앞에 이제 깔아놓은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그게 어떤 촘촘한 이야기들로 얽힌 것들이 이 퍼즐이 잘 맞춰지면서 정말 시청자로 하여금 카타르시스 돋는 그런 이야기 전개였냐. 다 까고 나니 사실 별게 없었다라는 게 조금 아쉽다는 거지. 그러면 얘네를 왜 죽였냐가 중요하잖아요. 범인은 얘네를 왜 죽였냐. 근데 까놓고 보니까 그냥 하나의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야. 별거 없었어. 그냥 하나의 사건에 다 가담한 사람들이야.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사실을, 이 하나의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걸 왜 몰랐어? 프로파일러 김다미 천재라며, 졸라 잘 맞추잖아. 그걸 왜 끝까지 몰라? 겨우 이제 마지막에 가서 알아? 손석구 추리소설 겁나 읽잖아. 엄청 읽으면서 김다미랑 둘이 협업하잖아. 그걸 왜 몰라? 아니, 이 하나의 다들 이 범인간에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라면서 시종일관 찾아다녔는데, 게다가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죽어요. 옛날에 그 재개발 건설사, 그리고 현장에서 현장 지휘했던 애, 그거 승인시켜준 경찰청장, 뭐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죽어. 근데 그걸 몰라. 나중 가서 알아. 이 재개발과 관련된 사람들이었다는 걸 나중 보니까 알아. 이거 왜 몰라? 얘들아, 왜 몰라? 김다미 보자마자 그냥 처음에 나올 때는 마치 셜록 홈즈처럼 추리하더니, 뭐 이렇게 단서 하나만 보면 무슨 김전일 마냥 추리하던 니네가 이걸 왜 모르냐고. 그리고 결국 이 김다미 손석구는 단 하나의 살인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무능 그 자체. 다 한 발 늦거나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다 죽었어요. 결국 살인자가 계획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아쉬운 게 뭐냐면, 결국 다 까놓고 나니 반복이었어. 퍼즐 하나, 용의자 하나, 그 현장에 둘 중에 한 명 있고 죽어, 또 추리 시작, 그러다가 퍼즐 하나 와, 죽어, 또 추리 시작, 또 해, 또 죽어, 또 반전, 또 추리 시작.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용의선상의 주변의 인물들, 예를 들면 정신과 의사,
남자, 여자, 경찰, 교통경찰 1명, 그 목격했던. 그리고 여기 또 1명, 자기 팀장, 뭐 이렇게 계속 돌려. 얘네 범인인 것 같지 아닌 것 같지 막 돌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고 끝에는 결국 1명이 그냥 자기 어머니와 관련된 그 재개발 관련된 사람들에게 복수한 내용이었어. 냉정히 말하면 이 퍼즐에 나온 놀이공원도 억지야. 그 안에 그냥 의미를 부여한 거지. 놀이공원도 그냥 자기가 잃어버렸던 장소잖아. 일단 이게 문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드라마의 아쉬운 점은 일단 범인의 반전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 범인이었다. 뒤통수 칠 만한 대박 사건! 얘가 범인이었어? 이 정도 느낌은 아니었다라는 게 첫 번째 아쉬움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마치 초반부에 이 캐릭터를 부여할 때는 김다미, 손석구가 대단히 능력 있고 그런 것처럼 보여줬지만 이 둘은 결국 살인사건을 아무것도 막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이 죽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는 것도 너무 늦었다. 사실 엄청 숨겨진 공통점이 아니었거든. 이 죽은 사람들의 모두 연루된 이 상황이. 근데 그걸 후반부 막판에 가서 알아챘다는 것도 어이가 없다. 근데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자잘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는 갑자기 김전일 코난이다. 얘네가 셜록 홈즈의 김전일이 된다. 근데 왜 꼭 이렇게 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에서는 갑자기 무능력이 되냐.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문제점. 이 시리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살인자가 어떻게 이 모든 법망을 피하고 모든 수사물 피하고 증거 하나 없이 이 많은 사람을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증거 하나 안 남긴 채로 본인의 정체를 숨기면서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 옆에 있는데 그러면서 그 와중에 퍼즐을 꼬박꼬박 김다미에게 보낼 수 있었는가? 이 범인은 뭐냐? 시대의 천재는 이 범인인가? 시대의 능력자, 초능력자인가? 마블 시리즈 주인공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심지어 여러분들 여자예요. 뭐 특수부대 출신도 아니야. 그냥 정신과 의사야. 여러분들 그냥 정신과 의사라고. 얘가 어디 뭐 특수부대 출신 뭐 북한 뭐 공작원 출신이 아니라고. 어디 UDT 출신이 아니라고. 그냥 얘는 정신과 의사야. 근데 경찰청장을 죽이고 국토부 장관을 죽이고 깡패를 죽이고 뭐 장난 아니야. 막 다 죽였어. 근데 증거 하나 없어. 심지어 뭐 어디 건물에 들어가서 뭐 건설사 무슨 건물에 들어가서 건물 사장을 죽여. 굉장히 치명적인 방법으로 뭐 이렇게 뒤에 찔러가지고 알죠? 그 뭐 무슨 에피소드 기억나죠? 거기를 잠입해 들어가서 죽이고 나와. 근데 그 와중에 CCTV가 없대. 거기 CCTV 그 층만 다 사라졌대. 그것까지 다 해결했어. 혼자서 단독으로 그 여자애가. 그리고 마지막에 국토부 장관 어떻게 죽어요? 타이밍 좋게 국토부 장관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건물에서 스스로 떨어져서 목숨을 끊어요. 그건 어떻게 죽은 거지? 너무 궁금하죠? 안 보여줘. 그걸 안 보여줘요. 그게 안 나와요. 그냥 죽였대요. 그걸 보여줘야지. 그래야 시청자가 납득이 되고 아 얘가 이렇게 되게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했거나 혹은 얘 되게 치밀한 애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 뭔지 알지? 그러니까 이 범죄 스릴러 추리물에 우리가 몰입하는 이유는 이 수사관들 이 범인을 잡는 애들이 어떻게 이 범인에게 다가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범인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얘네를 피하거나 완벽 범죄를 만들었는지도 되게 중요해. 그래야 사람들이 납득을 하지. 그쵸? 어떻게 잡느냐도 중요한데 결국 이 범인이 어떻게 완벽하게 이 완벽한 살인을 만들었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김전일을 왜 봅니까, 여러분들? 김전일이 잡는 거는 막판에 그냥 범인은 이 안에 있다 이러면서 딱 설명을 해. 그럼 김전일이 그걸 잡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이 완벽 범죄를 설계했느냐를 김전일이 추리해서 와, 이 재미로 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막판에 어떻게 됐어? 왜 죽였어요? 내가 다 죽였다. 그러더니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불구덩이로 혼자 들어가요. 시청자는 답답하지. 근데 거기서 다 수긍을 해. 그 능력 좋은 김다미 프로파일러의 거의 레전드 신성 김다미 씨 그렇군. 우리 삼촌이 나쁜 사람이었구나. 어떻게 수긍을 해? 어떻게 죽였니까 나와야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이성민 죽일 때 그 건물 그 층에 CCTV 다 사라졌다며. 어떻게 사라진 게 한 건데? 어떻게 거기 잠입했는데? 등 뒤에 이거 바늘 꽂는 거 어떻게 알았는데? 특수부대 출신이야? 어떻게 알았는데요? 그 마지막에 국토부 장관 어떻게 죽인 건데요? 왜 스스로 건물 하늘에서 떨어지는데요? 그거 왜 안 나오는데요, 그거? 자기 삼촌 어떻게 죽였는데? 그 삼촌네 집 어떻게 들어갔는데? 그 대저택에 경찰서장이 있는 그 집을 그 젊은 여자가 경찰 출신을 어떻게 죽였는데 단독으로 뒤에서. 그래, 강치목 절단 부위 어떻게 알았는데. 그래서 걔네가 의심하는 거잖아. 김담이랑 손석구가 이거 내부 정보인데 어떻게 아냐고. 근데 그것도 왜 안 나와? 결국 그거야? 그냥 경찰 내부자에 있다고 우리 시청자들의 눈을 돌리기 위한 속임수일 뿐이야? 그거 왜 안 나오냐고. 경찰 내부 사정도 다 알고 있대. 그리고 뭐 CCTV도 다 사라지게 만들어. 그리고 꼬박꼬박 그럴 때마다 김다미한테 퍼즐은 또 전달은 기가 막히게. 김다미 어디 있는 줄 알고. 말이 안 돼, 말이. 퍼즐을 왜 보냈냐면 이 사건을 공론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지.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제 알리려고. 근데 그걸 유일하게 알아봐 준 게 김다미야. 뭐 그런 내용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얘를 만나서 다시 퍼즐 보내고 살인 시작한 거야. 이걸 알아봐 준 애가 있다니 이러면서. 그리고 이 반장도 말이 안 돼. 팀장도 말이 안 돼. 사실 팀장은 말이 됩니까 이거? 양정호 팀장, 김성균 씨, 살인자가 얘라는 걸 알았어. 한두 명 죽인 게 아니야. 연쇄살인범이야. 근데 걔를 위해서 손수건을 숨겨주고 여기서 그만해라. 이게 되냐 이게? 여기서 그만해라가 돼요? 얘가 무슨 어디 뭐 음주운전 했어요? 얘가 무슨 어디서 사기쳤어요? 사람 속이고 뭐 사기쳤어? 얘가 뭐 어디 가서 그냥 뭐 도둑질 했어? 연쇄살인을 했어. 근데 굳이 찾아가서 여기서 그만해라.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자기가 의심을 받아. 그러면서 자기가 공론화시키겠다고 막 언론사를 부르고. 이게 말이 되냐고. 심지어 얘네 둘 어떤 사이인 것 같아요? 대단한 사이인 것 같죠? 엄청나게 대단한 사이도 아니야. 자기를 보살펴주던 식당 주인의 딸이야. 따지고 보면 어렸을 때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왜냐? 그 아줌마가 어렸을 때 놀이공원에서 이 딸을 잃었어. 그래서 이 아줌마의 평생 소원이 이 딸을 다시 만나는 거야. 이 식당에서 항상 기다려. 그래서 근데 자기한테 엄마처럼 잘해줬어. 그것뿐이야. 근데 중간중간 이 팀장을 범인으로 하게 하려고 여기서 되게 노림수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수상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넣어. 예를 들면 팀장이 그 경찰, 그러니까 지진이 죽을 때 갑자기 나갔다가 들어왔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그리고 여기 이제 현봉식이 손수건 없어진 거 봤다 그러니까 둘이 갑자기 당황하고 막 막 이러고 막 이 현봉식이 뭐 아는 것처럼 마치 막 그런 연출. 뭔지 알지? 그리고 노재원 씨가 연기한 그 남자 정신과 의사. 막 되게 수상한 것처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야? 둘이 그냥 동창이고 그림 그려달라서 그림 그려준 거야. 그러니까 얘도 사실 알고 있었어. 이 퍼즐의 비밀을.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초반에 뭐라 그랬어요? 김다미가 기숙사에서 집으로 가면서 친구한테 뭐 문자 보냈다고 했잖아. 기억나세요? 이게 뭐 내 알리바이가 될 거야 뭐 이랬나? 아 그건 뭔데 그러면? 그것도 알고 보니까 그냥 김다미가 범인인 것처럼 하려고, 그러니까 속이려고 그냥 설명을 안 해줘.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가 안 나와. 내가 기억 못하는 건가요? 그거 나왔나요? 왜 그런 말 했는지 나왔어? 아니 그럼 그러니까 맥커핀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이유는 말해줘야지. 왜 그렇게 했는지 말은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거야. 이건 줄 알았지?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이건 줄 알았지? 하고 말 안 해줘. 이거였습니다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서 빡치는 게 아니라요. 내 알리바이가 될 거야라고 했으면 무슨 알리바이인지 나와야지. 그게 드라마에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게 흐름 속에서 되게 푹 튀는 거잖아. 기숙사 무단 해출을 숨겨달라고 했다고? 아 그건 너무 억지인데 그런 건. 마지막에 그 청약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어머니는 왜 이 아파트에서 살게 됐냐 하니까 청약 당첨돼서 살게 됐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저는 그렇게 뭐 화나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왜 거기서 화가 나냐면 앞에 이게 다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하니까 화나는 거야. 앞에 다 잘 해놓고 다 보여주고 범행 수법이나 범행 그 과정을 보여주고 그 동기도 확실하게 해주고 이런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그냥 이건 약간 반전? 뭐 이렇게 되겠는데 다 그렇게 해놓고 이것까지 그렇게 해놓으니까 더 화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별게 없었어요. 이 드라마는 뭐냐면요.
어렸을 때 고아로 자랐어. 왜냐면 놀이동산에서 엄마를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죽었어. 왜 죽었냐면은 엄마가 이제 재개발되려는 곳에서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재개발 회사에서 도장 찍으라는데 안 찍었단 말이야. 그래 철거반이 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화재로 어머니가 죽었어. 그래서 얘가 복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재개발 사장, 거기 관련자, 뭐 경찰, 국회의원, 철거반 뭐 팀장, 입 놀리던 옆집 뭐 직원 뭐 이런 애들을 차례대로 죽이는 거야. 근데 그 설정을 넣었는데, 근데 그 안에 이제 캐릭터 하나 넣은 거지. 손석구, 김다미를 넣어서 수사를 하는데 천재적인 이제 프로파일러, 그리고 굉장히 행동력 있고 냉철한 뭐 수사관 뭐 이런 느낌으로 손석구 김다미를 넣었는데 이게 중반까지는 잘 끌고 왔지.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여자 범인이 범행을 어떻게 했는지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거야. 범인을 숨기는 거에 너무 집착했어. 그 숨기려는 그 반전에 너무 집착을 했어.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야기에 확실하게 좀 집중을 하고 어떻게 이 살해를 하게 됐는지를 좀 완벽하게 보여준 좀 치밀한 그런 장면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시청자들로 하여금 추측 못하는 거에만 집착을 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예전에 여러분들 식스센스 그 감독 식스센스가 반전 영화의 어떤 대명사잖아요. 기억하세요? 반전하면 식스센스잖아. 나이트 샤말란이 이거 식스센스 대성공을 거두고 나서 반전 영화의 어떤 대명사 같은 감독이 됐단 말이야. 근데 식스센스까지 흥하고 그 이후에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이 반전에만 너무 또 힘을 주다가 다른 것들을 놓치는 영화들이 되게 많아졌단 말이야. 이 시리즈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이 범인을 못 찾게 하려고 몰입감을 주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 오케이. 범인을 이제 숨기려고 주인공은 프로파일러인데 기억을 못해. 뭐 팀장도 수상해. 옆에 팀장의 팀장도 수상해. 옛날에 자기 삼촌하고 같이 있던 경찰들도 수상해. 쟤도 수상해. 뭐 같이 일하는 막내 현봉식도 수상해. 정신과 의사도 수상해. 정신과 의사랑 같이 일하는 남자도 수상해. 다 수상하게 만들어놨어. 오케이, 성공했다. 시청자들 궁금해 죽으려고 한다. 반전 미쳤다. 근데 거기 수습이 안 돼. 수습이 너무 그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떡밥들 회수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캐릭터는 재밌게 만들어놨어. 천재 프로파일러, 그리고 굉장히 근성 있는 경찰 한 명. 근데 갑자기 얘네가 이 사건 앞에서는 무능력해지고 멍청이가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범인은 거의 이거는 신적이야. 범인은 거의 초인적인 사람을 만들어놨어. 거의 내가 보기엔 007, 거의 미션 임파서블급. 톰 크루즈 형님도 이 시나리오 봤잖아. 요건 좀 너무한데? 이렇게 이제 요거는 최소 동료 2명 붙여주세요. 그러면 가능하다. 브레인 1명, 그 다음에 행동력 좋은 애 1명, 이렇게 2명 붙여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이게 말이 되지. 말이 안 된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게 어쨌든 막판에 시즌제로 갈 것 같은 시리즈 같은 느낌이 들잖아. 아직 공범이 안 잡힌 거야. 알고 보니까 공범이 있는 거야 사실. 그래서 얘랑 같이 했던 공범이 또 퍼즐을 딱 보내서 시즌2가 어때? 나는 솔직히 이게 하도 날리길래, 뭐냐면 이게 기사가 나오잖아. 근데 뭐 감독님이 시나리오만 보고 범인을 못 맞췄다는 거야. 시나리오 봤는데 범인을 못 맞췄대. 그래서 나는 이게 엄청난 생각지도 못한 범인인 줄 알고 두 가지를 의심했어요. 그 정도 나오려면은 범인이 누구여야 되냐면 주인공이어야 돼. 범인이 그냥 진짜 김담이거나 진짜 손석구인 거야. 나는 둘 중에 한 명이 범인인 줄 알았어. 아니 그러지 않고서는 다 이 용의자 안에 있는 거잖아. 용의자 안에서 나오면 너무 이거는 뻔하잖아. 그러면은 진짜 내 뒤통수를 치려면 김담이 아니면 손석구가 범인이어야 돼. 그래서 이 뒤에 굉장히 치밀한 시나리오와 탄탄한 완성도와 함께 딱 봐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얘가 범인이구나, 혹은 그래서 얘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구나 라고 해야 나는 좀 충족이 될 만큼 기대감이 올라갔는데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냥 윤이나 캐릭터 재밌고 김한생 캐릭터 재밌고 그냥 우리가 어쨌든 7, 8화까지는 쫄깃쫄깃하게 범인 찾기 놀이 재밌었잖아. 누구였는지 궁금했잖아.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마무리 그냥 범인 찾았고 끝!
너무 이 뭐랄까 수사물, 범죄, 미스터리, 스릴러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흘러가는 어떤 시리즈라고 생각하면 뭐 그냥 그랬다. 차라리 나는 이렇게 만들 거였으면요, 한 중반쯤에 한 7, 8화쯤에 범인 밝혀졌어야 돼. 그리고 나서 얘가 왜 이 범행을 하게 됐는지가 그때부터 찾아가는 재미가 좀 있다던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도 공포에 떨고 있고, 그리고 윤이나가 우리 삼촌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으면서 거기서부터 좀 새로운 이야기로 중간에 환기를 시켰어야 돼. 이거를 끝까지 범인 찾기로 가는 게 아니라 한 7, 8화 정도에서 이미 범인은 끝나고 거기서 새로운 국면으로 갔어야 돼. 내가 보기엔 조금 더 한 발 나갔어야 돼. 이렇게 할 바에 다른 쪽 이야기로 빨리 국면을 전환했어야 돼. 저는 그게 좋았다고 봐요. 그래서 재밌었던 초반 중반까지는 좋았는데 10화 11화 딱 마지막 두 화죠. 마지막 두 화에서 결국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이 시리즈의 마무리를 잘 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 범죄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범행 동기. 그러니까 동기는 사실 평범했죠. 그리고 어찌 보면 예상 가능한 동기였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완벽 범죄를 했는지, 그 과정에서 이 내부 정보를 어떻게 빼왔는지, 뭐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잘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범행 동기 그리고 범인 밝혀지고 마무리. 이건 조금 아니지 않나. 알겠어. 범인을 숨겨야 되니까 알겠는데, 아니 그러면은 윤이나를 천재적인 프로파일러로 설정하면 안 되지. 왜 얘를 천재적인 프로파일러로 설정을 해? 아,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 기억 못하는 것도 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설정인지 모르겠네. 그냥 설정한 거잖아. 기억 못하는 설정을 한 거잖아. 아씨, 이것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기억 못하는 거잖아. 그것만. 아씨, 이것도 짜증나네. 중요한 순간마다 자꾸 기억 안 난다 그러고. 이 모든 것들이 한 10화 11화에서 다 풀렸으면 갓드라마지. 아씨, 너무 아쉽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튀어가겠습니다. 나인 퍼즐. 근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9화까지는 나쁘지 않았어. 저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김다미 씨에 대해서 또 많이 좀 아쉬움을 표하시는데, 저는 김다미 씨는 오히려 좋았어요. 김다미 씨이기 때문에 또 이런 캐릭터가 나온 것 같고, 좀 톡톡 튀는? 너무 연기 잘하신 것 같고, 저는 완전 호였습니다. 그래, 저 말이 맞아. 삼촌님이 하시는 말이 맞는 게, 막말로 다른 드라마들도 이렇게 진짜 떡밥 다 던져놓고 다 헷갈리게 만들 수 있지.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겠어? 어떻게 그거를 잘 개연성 있게 완성도 있게 마무리 지을 걸 생각하니까 현실감 있게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던지지 않고 되게 개연성 있게 이걸 차근차근 잘 만드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떡밥만 잔뜩 풀어놓고 궁금하게 해놓고 모른 척. 아, 감독님, 죄송한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아니 천재 프로파일러인데 이거 재개발을 모르는 게 말이 돼. 마지막에 국토부 장관은 어떻게 했는지 진짜 궁금하다. 아니 그거는 근데 진짜 공범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스스로 그 시간에 딱 떨어져? 시간 가네. 그냥 그 장면 연출하려고 한 거야? 김다미 옆에서 떨어지고 손석구 앞에서 떨어지는 거 보여주려고 그냥 그렇게 한 거야? 아, 그럼 너무 과한데. 아,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어쨌든 시리즈를 뭔가 은유하는 듯한 장면이 나오니까 이거는 무조건 공범이 있어야 돼. 있다고 생각하자. 이거 감독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거 시리즈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시즌2 없어? 없으면 B. 없으면 B입니다. 네, 있으면 A. 그래도 어쨌든 미장센이나 이런 거 좋았으니까, 음악 좋고 연기 좋았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없으면 B야. C는 아닌 것 같아요. C까지는 아니야. C는 애초에 이렇게까지 끌고 오지도 못하는, 저는 B. 그래도 뭐 이런 거나 갑자기 뭐 전생에 뭐 귀신이 들리거나 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정도 느낌은 아니고 그냥 뭐 B 정도. 윤종빈 감독이 어떻게 보다 왜에 집중했다. 근데 왜에 집중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살인자가 죽인 이유가 나오잖아. 근데 이게 되게 특별하지 않아요. 이 드라마만의 특별한 느낌이 아니야. 그리고 어찌 보면 다른 드라마의 동기보다도 더 약할 수도 있어. 맞잖아. 그쵸?
이게 뭐 대단히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야. 이 동기만 보면. 너무 약해, 동기는. 너무 미워할 것도 없어, 사실은. 어찌 보면 엄마를 못 본 지 너무 오래됐고, 그런데, 그리고 직접적인 것도 아니고, 사실, 어찌 보면 간접 동기야. 그러니까, 직접 어머니 죽음에 관여한 사람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거기에 그 재개발에 그냥 동조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동기 자체도 되게 특별하거나, 신선하거나, 새롭거나 그러지도 않아. 여러분 냉정히 말하면요. 왜 집중할 거면 그러니까 어떻게가 아니라 왜 집중할 거면요. 글로리 같은 드라마를 만들어야지. 글로리 같은 드라마가 왜 집중한 드라마죠. 그러면 수사물이나 추리극을 만들면 안 되지. 감정이 좀 들어가는 드라마 장르로 갔어야지. 왜로 가려면. 아무튼 뭐 그렇고 그래서 B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지웠죠. 당신의 맛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요. 지금 제가 계속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당신의 맛 B에서 중간에 C로 강등. 예, 점점 드라마가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9퍼즐 10, 11 너무 아쉽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악플은 노노해.